자, 오늘은 현존하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끝판왕 갤럭시 S20 Ultra와 아이폰 14 Pro Max의 카메라 완벽 비교 리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던 리뷰들의 결과와 아주 많이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대낮에 사진부터 찍어 제꼈어요. 근데 사실 빛이 풍부한 실루엣 사진은 둘 다 별 차이가 없을 줄 알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비슷한데? 생각하시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아이폰이 벽의 더러움을 더럽게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 저의 잠옷을 찍어 제꼈는데요. 우선 잠옷이 이렇게 낡았다라는 점에서 한번 놀랐고요. 자, 가운데 잠옷의 색감을 더 잘 표현한 카메라는 누가 봐도 좌측의 아이폰입니다. 갤럭시는 너무 쨍해 보여서 실제 잠옷 컬러와는 이질감이 들죠. 갤럭시는 짙은 부분은 너무 어둡게 죽이고 밝은 부분은 너무 밝게 해서 색의 단계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이죠. 색의 단계, 즉 개조가 촘촘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풍경 사진으로 넘어와서 갤럭시는 조금 아쉬운 게 이 하늘 보정입니다. 이날 안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파란 하늘이었는데 여기에 억지로 파란색을 보정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보정 때문에 구름 디테일이 오히려 사라지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하늘 보정 이슈는 초광각이나 망원 카메라 사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구름도 희미해지고 구름 앞에 전깃줄마저 사라지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색의 개조가 부족한 모습은 망원 3배 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이 색수차 문제, 즉 윤곽선이 명확하지 않고 이상한 색이 보이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배의 줌입니다. 즉 갤럭시의 쇼타임이 왔는데요. 왜냐? 갤럭시는 10배 줌 카메라가 있고 아이폰은 없으니까요. 아이폰도 이 정도면 훌륭하긴 한데 갤럭시는 미쳤다, 찢었다. 바로 앞에서 찍은 것처럼 파르나스 호텔의 유리 질감부터 저 멀리 롯데월드타워 유리창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완벽하게 담겼습니다. 자, 이렇듯 일반 사진은 10배 줌 이상만 갤럭시가 좋고 광각과 초광각은 모두 아이폰이 좋았는데요. 역광에서는 결과가 조금 달랐어요. 이렇게 태양을 등진 피사체로 찍을 경우 아이폰은 아이폰 13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둡게 디테일이 죽은 반면 갤럭시는 더 깨끗하게 밝게 자신있게 디테일을 살려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조도 사진을 살펴볼 텐데요. 저의 시그니처 테스트죠. 1000원짜리 소지섭 선상님 사진입니다. 밝기는 비슷해 보이는데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자, 아이폰은 동공의 빛 반사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표현해서 아주 총명한 이황 선상님이지만 갤럭시의 눈빛은 흐리 멍텅구리고 아이폰은 콧대도 섀도우 바른 것처럼 더 오똑하게 나왔습니다. 갤럭시도 좋긴 하지만 아이폰은 디퓨전 기술 때문에 저조도에서 보다 고품질 사진이 나온 것이죠. 다만 이 사진은 1000원짜리 촬영보다 더 밝은 저조도에서 촬영을 해봤더니 일단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갤럭시의 개조가 더 풍부해서 디테일을 더 잘 잡아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초광각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갤럭시의 안부 쪽 디테일이 아주 살짝 더 잘 보였습니다. 자, 요번엔 요 JMS가 아니라 KMS 표지판을 보시면 해상력도 갤럭시가 더 좋고 노이즈도 더 적었는데요. 그 이유는 조리개는 같지만 갤럭시 셔터 스피드는 더 느리고 ISO는 더 작기 때문이고요. 그래요. 이거를 여기서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3배 줌 사진인데요. 어둡다 보니까 둘 다 망원 대신 광각 카메라로 찍혔고요. 아이폰의 노이즈가 더 많이 발견됐습니다. 또 갤럭시는 아이폰에서 안 보이는 안부 쪽을 더 밝게 해서 잘 보이는 장점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저조도 다이나믹 레인지는 갤럭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0배 사진인데요. 여기서 카메라가 다르게 작동을 했습니다. 아이폰은 여전히 광각 카메라로 10배 줌을 당겼지만 갤럭시는 10배 줌 대신 3배 망원 카메라로 10배 줌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F값은 아이폰이 더 밝음에도 불구하고 ISO가 훨씬 높아서 아이폰의 노이즈가 더 심각했고요. 이 사진은 아이폰 ISO가 더 낮거나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노이즈가 더 거칠게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광각 카메라로 10배 줌까지 당기다 보니 화질 저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15배 사진을 찍었는데 깜짝아,
갤럭시는 왜 이렇게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갤럭시는 15배부터 그냥 완전 까막눈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폰은 15배 중에서도 조리개가 가장 밝은 광각 카메라로 찍지만 갤럭시는 15배부터 가장 어두운 10배 망원 카메라로 찍기 때문인데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야간 모드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간 모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 스니커즈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 타이루 부분을 보시면 아이폰의 개조가 더 풍부해서 디테일을 압도적으로 더 잘 살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엔 초광각 사진인데 밝기는 비슷했지만 선예도, 노이즈 모드 이번엔 갤럭시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3배 줌의 야간 모드 사진은 사진마다 결과가 많이 달랐는데요. 이 사진은 갤럭시가 더 좋고요. 이 사진은 아이폰이 월등하게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야간 모드의 자동 셔터 스피드 설정이 상황마다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젠 10배 줌인데 둘 다 3배 망원 카메라로 찍힌 사진이고요. 역시 갤럭시가 벽지 디테일도 더 잘 살리고 노이즈도 잘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좀 깨지고 뭉개지는 현상이 간혹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는 88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입니다. 실내에서 울트라와 갤럭시의 4,800만 화소 대결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스냉 조형물의 깨알 같은 글자 보이시나요? 네, 저도 안 보여요. 자, 이때 고화소 사진은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읽어보면 North Korea still officially at South Korea.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둘 다 엄청난 고해상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용량의 7배 차이 나는 것을 감안하면 갤럭시가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용량 차이가 커서 그런지 이런 안부 디테일은 아이폰이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갤럭시는 2억 화소가 계시니까 기대를 하고 찍어 제꼈는데요. 자, 저 멀리 빨간 현수막 저 보이지도 않는 거 확대해 볼까요? 와, 갤럭시는 2억 화소답게 주차금지 글자가 명확하게 보인 반면 자, 아이폰도 주차금지가 보이네요. 아하, 그렇죠. 하지만 요 우측에 요 서울 요 영어는 갤럭시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작은 글씨까지 더 잘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조도에서 고화소 사진은 어떨까요? 확대해서 보면 얼굴과 수염 디테일은 아이폰이 좋은데 이 배경과 글자 디테일은 또 갤럭시가 더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원본 색감 재현력 역시 갤럭시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갤럭시 2억 화소는요? 와우, 역시 2억 화소는 깡패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광각 카메라인데요. 둘 다 이렇게 보면 양호한데요. 다만 사진과 마찬가지로 갤럭시는 하늘이 조금 인위적인 시퍼런 색깔이고요. 또 갤럭시는 윤곽선이 또렷하지 못한 색수차가 영상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아이폰은 글자 윤곽선이 자연스러운 반면 갤럭시는 윤곽선이 눈에 띄게 좀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짝 역광에서 고양이를 찍어 제꼈는데 이 고양이가 살짝 겁먹어가지고 주춤주춤 하는 게 겁나 귀여운 부분이고요. 자, 이 털들을 보시면 아이폰 쪽의 디테일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광각 카메라인데요. 갤럭시가 초점을 빠릿하게 잡지 못하는 것인지 확실히 아이폰 해상력이 더 좋은 경우가 있고요.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갤럭시도 잘 잡으면 아이폰 이상의 선예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갤럭시에서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점들 보이시죠? 이렇게 픽셀에 눈에 띄는 이상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빨간색 궤끈이 빨리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이런 잔상 같은 것들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이동을 할 때 이런 잔상 같은 것들이 남는 것이죠. 물론 아이폰도 제가 똑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잔상이 눈에 띄게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갤럭시는 이게 너무 눈에 띄게 남는다. 원래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없죠. 네, 없던 건데 여기 움직일 때마다 네, 지금 여기도 좀 보이죠? 이게 한두 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상 내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빨간 점이 하지만 10배 줌에선 역시 10배 줌 카메라가 있는 갤럭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조도 동영상 촬영을 위해 담벼락에 숨은 고양이를 찍어 봤는데요.
고양이가 색깔도 까만데다가 이게 출연료를 안 줘서 그런가 계속 그늘에 숨어 있어서 촬영은 못했고요. 자, 장소를 옮겨서 이 벽 부분을 보면 갤럭시는 짜글짜글 노이즈가 춤을 추고 있는 반면 아이폰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밝기면에서도 아이폰이 살짝 더 밝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와중에 갤럭시는 이 밝은 간판 부분이 알아볼 수 없게 날아간 반면 아이폰은 어느 정도 디테일을 잡아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메인 카메라 광각 영상인데요. 도로나 건물을 보면 역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더 밝게 나오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노이즈가 크게 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이 그지 같은 플레어 현상이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글자가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죠. 자, 그리고 이 간판의 글자도 갤럭시보다 더 번짐 현상이 있는 단점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3배 망원인데 역시 갤럭시는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오면서 안부를 너무 죽여버리니까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반면 아이폰은 갤럭시보다 더 많은 노이즈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갤럭시에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뭔가 좀 움직임이 있거나 빛의 밝기가 변할 때 화면이 이상하게 뭉개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영상 찍은 김에 전면 카메라 영상도 볼까요? 먼저 광량이 충분한 실외에서 셀피 영상을 찍어 제꼈는데 일단 얼굴이 굉장히 부어 있어서 놀랐고요. 화각은 아이폰이 좀 더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갤럭시에 약간 푸른 빛이 돌아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저조도에서도 아이폰 전면 카메라가 색, 재현, 노이즈 모든 것이 더 좋았고요. 역광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는데 갤럭시는 마치 넷플릭스 지옥의 저승사자처럼 만들어 주었고요. 고마워요. 다이나믹 레인지도 좋지 않아서 뒤에 TV 디테일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다시 올림픽 주 경기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광각 카메라 동영상 손떨방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자, 뛰면서 화면을 보니까 갤럭시는 안정적인데 반해 아이폰은 난리 법대기가 났어요. 자, 그래서 갤럭시 완승인가 싶었으나 촬영된 결과물을 보니까 갤럭시와 아이폰 둘 다 안정적으로 나왔고요. 자, 반면 갤럭시는 화면이 약간씩 깜빡깜빡 이렇게 튀는 증상이 있어서 손떨방은 아이폰이 더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초광각 카메라 손떨방 테스트를 했는데 둘 다 안정화는 잘 되었고요. 다음으로 3배 망원 카메라 손떨방 테스트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훨씬 방정맞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녁에 나가서도 뛰어 제꼈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카메라 2개 들고 뛰는 게 조금 많이 부끄러운 부분이었고요. 자, 이렇게 초광각에선 아이폰이 깻잎 한 장 차이로 조금 더 좋아 보였고요. 반면 광각 카메라에서는 갤럭시의 광학 손떨방 기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에서도 갤럭시가 더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갤럭시 울트라의 슈퍼스테디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액션 모드는 어떨까요? 일단 울트라는 기본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만 지원을 하는 반면 아이폰은 3배 망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우선 초광각 결과물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어서 메인 광각 카메라인데 둘 다 미친 듯이 안정적이죠? 이번엔 저조도 테스트인데요. 초광각에선 이 간판을 기준으로 보시면 아이폰이 살짝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게다가 안정화를 위해 둘 다 4K를 크롭했는데요. 아이폰의 화면 손실이 더 적은 장점도 있었습니다. 자, 광각 카메라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자, 이번엔 대로변에 기어나가서 킹라니를 인물 사진 모드로 찍었는데요. 갤럭시는 광각과 3배 망원만 가능한 반면 아이폰은 여기에 추가로 2배 줌 촬영도 가능했습니다.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광각 카메라에서는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3배 줌 망원에서는 아이폰의 심도가 더 얕아서 원하는 부분만 더 세밀하게 포커스가 잡히는 강점을 보였습니다. 자, 저조도에서는 가끔 갤럭시의 배경 흐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고요. 3배 줌에서는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bokeh 효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피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사진을 찍어보니 살을 좀 빼야겠구나를 느꼈고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아이폰이 화각이 넓다는 점을 제외하면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자, 화각은 아이폰이 더 넓어서 좋았고요. 아이폰은 f1.9, 갤럭시는 f2.2라 그런지 밝기도 아이폰이 조금 더 밝았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안부 디테일을 또 까맣게 죽이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갤럭시의 얼굴이 아이폰보다 좀 더 입체적으로 잘 보이고 눈매도 아이라이너를 그린 것처럼 더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조도 역광 사진을 찍어 제꼈는데요. 역광에서는 갤럭시는 얼굴을 미라처럼 만들고 주변부터 흑화시키는 특수효과 능력을 뽐내 주셨고요. 그래서 전혀 쓸 수 없는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조도 셀피 야간 모드는 어떨까요? 와, 선예도, 색표현, 노이즈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갤럭시의 완승입니다. 자, 아이폰은 셀피 야간 모드 개선이 시급해 보이고요. 제 표정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야간 모드는 역광에서도 갤럭시가 훨씬 뛰어난 품질을 유지했는데요. 다만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이폰이 더 뛰어나서 배경의 TV 디테일을 더 잘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면 카메라 인물 사진 모드인데요. 갤럭시는 더 넓은 화각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가 있었고요. 다만 갤럭시는 이 눕기를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요약본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저조도와 야간 모드 쪽에서는 갤럭시가 우세했지만 주간 사진과 동영상, 셀피 동영상 등에서 아이폰이 좀 앞서다 보니까 종합적인 능력치는 아이폰이 한 깻잎 2장 차이로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이폰은 이 거지 같은 플레어 현상 그리고 저조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갤럭시는 색수차 문제 그리고 색의 개조 그리고 안부 디테일을 너무 죽이는 부분을 개선하면 더 좋은 품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